자, 이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편 보겠습니다. 관리편 또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실무에서도 이 편은 또 잘 뜨고 있죠.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임대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그 대상은 아시죠?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요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 설치되어진 임대단지, 또 150 이상의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 임대단지, 이 세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편은요 임대 의무적 관리 대상하고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하고 다 똑같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법과 틀립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300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는요,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위탁 관리하거나 자체 관리, 자치가 아니고 자체 관리를 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 자체 관리할 때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관리 인가를 받는다라죠. 시군구청한테 해서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같은 시군 지역 안에서 인접하고 있다 할 때에 보시면,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의 가반수의 성명 동의 받으면, 둘 이상의 임대주택이 인접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보시면, 또 시장군수, 시와 군이니까 시장군수한테 인가가 아니고 인정이죠. 자체 관리는 인가인데 시군구청한테, 공동관리는 시장군수한테 인정받으면 공동관리할 수 있다. 공동관리하면 한 개의 단지로 보죠.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4번 지문이 X네요.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보시면 임차인한테 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 또 맞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번 문제입니다. 이제 민간임대에서의 특별수선 충당금이 뜨죠. 이 민간임대법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또 특별수선 충당금의 징수 대상이 일반적인 관리 대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150 승강기, 150 중앙지역 난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관리 대상 임대의 임대사업자는요, 장기수선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사용금을 신청할 때 제출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충당금의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징수 시기도 똑같죠. 1년, 날, 달, 매달 적립을 한다. 근데 이건 징수가 아니죠.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한테 징수하는 것이지만 임대사업자는 직접 스스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을 하지 않죠. 그러면 과징금 1,000만 원 받습니다. 과태료. 자, 또 여기 징수 요율도 틀렸네요. 우리가 저기 공공 같은 경우는요, 저기 50년, 30년, 20년짜리 들은 다 만분의 4이고 10년 이하는 만분의 1이죠. 민간은 다 만분의 1입니다. 만분의 1. 그래서 민간 임대는 다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1 요율로 매달 적립이죠. 해서 이번 질문 이 징수 날짜 1년 날, 달, 매달은 똑같은데 요율은 만분의 1이다. 법에 나와 있죠. 만분의 4는 공공 임대에서의 저기 국민 또 영구 국민 행복 통합 다음에 장기전세가 20년 이상이죠. 그것이 만분의 4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러면 맞겠죠. 충당금은요, 임대사업자가 단독 명의면 잘 적립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시군구청장과 공동 명의로 적립하더라. 맞고요. 이 돈을 쓸 때는 공동 명의권자인 시군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이제 양도를 해서 팔았어. 그러면요, 특별선 충당금은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임차인 대표의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 사업을 할 때는요, 임차인 대표를 구성을 할 수 있다죠. 해야 된다. 의무상이 아니죠. 의무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 대표를 구성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요, 관리 대상과 똑같더라죠. 그래서 관리 대상 임대주택, 그 다음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대상, 또 임차인 대표의 의무적 구성 대상이 다 똑같습니다. 300세대 이상, 오른편에 있네요. 300세대 이상, 150 승강기, 150 중앙지역 난방방식. 임대법은 다 똑같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자, 임대사업자는요, 직접 관리를 또 해줍니다. 일정 기한까지.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이 관리해주다가 가반수가 입주하면 31년에 임차인 대표 구성하세요라고 임차인 대표 구성 사실을 통지해줍니다. 이 통지 안 하면 시군구청이 대신 통지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도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동별 대표자로 선정하는데 그들은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차인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은 3개월로 단축되었지만은요, 여긴 6개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최초일 때는 물론 이런 6개월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말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우리 임차인들이 관리비 납부하기 전까지 선수 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직접 또 적립을 해줍니다. 납부해줍니다. 임대사업자는 이 필요한 관리비 등이 필요한데 임차인들이 납부하기 전까지 이제 부담을 할 수 있다. 또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담 납부 시기는 이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부담하는데 임차인이 입주 가능일 전까지 선수관리비 지급하게 돼 있다. 또 3번 보시면 요 임차인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임대 기간 종료가 딱 되어지면 선수관리비를 반환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임차인들이 입주한다 등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협의해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선수관리비의 규모, 금액은요, 여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가 아니고 임대사업자와 관리 주체가 협의해서 이 금액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갑니다. 민간임대법의 마지막 문제죠. 해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요, 과태료를 일단 부과합니다. 1,000만 원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받고도 이제 6개월 되어도 계속 가입을 하지 않고, 적립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주택도시기금의 용자금의 1%의 가산금리 부과하죠. 이것뿐 아니고 또 있죠. 뭐 있습니까?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에 가입하고도 보증가입 수수료 납부하지 않을 때도 1% 기금 가산금리 부과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요. 임대사업자 단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또 설립을 할 수가 있죠. 2번, 3번. 자, 구성원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단체는요, 이제 5명 이상인데, 임대관리업자 단체는요, 10명 이상으로 발견이 되어서 구성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접근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의 용어도 일부 보겠습니다. 1번 공공주택특별법에 관한 용어 정의가 또 나오죠. 그러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인데 공공분양이 3가지가 있고 공공임대가 보시면요. 크게 보시면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용어 정의 꼭 정리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영구 딱 넣으면요. 50년 또는 영구가 딱 나야 되고 이것들은 주택도시 기금이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재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진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의 주관적을 위해서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임대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1번 지금 다 맞네요. 2번 보시면 국민임대가 뜨면요. 이때는 국가의 재정도 나왔지만 도시기금도 등장이 되어지면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맞습니다. 맞는데 20년 아니죠.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목적이죠. 그래서 영구 50년, 국민 30년, 그 다음에 통합 30년, 그 다음에 행복 30년, 장기전세 20년이죠. 또 3번 보시면 행복주택이라는 것은요,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30년 이상의 임대를 말하죠. 맞습니다. 장기전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딴 건 전부 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는데, 장기전세는요, 재정 기금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요, 임차인 모집할 때 보시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하죠. 20년 이상 임대하죠. 4번 질문 또 맞는 표현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즉 보통 보시면 10년 이하입니다. 임대하고 난 이후에 분양 전환할 목적의 공공임대를 말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해서 4번, 2번만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용어정의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라는 것은요, 국가나 지방의 재정 또는 기금에 지원받아가지고 기존주택 등이죠. 주택뿐 아니고 기타 등도 많이 있죠.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임대를 말한다. 해서 수급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한테 공급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주택 그냥 전세 임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이나 기금에 지원받아가지고 기존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임차합니다. 임차해서 전전세죠. 전대친 형태의 임대를 말한다. 하죠. 이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통합공공은 다 포함되죠. 영구, 국민, 또 젊은층, 이 행복 다 짬뽕을 시킨 하나의 임대단지를 말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공공 매입 임대라는 것은요,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말한다 해서 4번 또 맞습니다. 분양전환 시험에 2번 나왔죠.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매각하는 것을 일체 분양전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자, 우리 공공임대에서도 공공주택이죠. 공공임대로 쓰는 공공준주택이 있습니다. 전부 다 포함된 데 있었죠. 그래서 공공준주택이란 무엇이냐에 관한 빈칸 채우기네요.
국가나 지방의 재정이 딱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택도시기금이겠죠. 주택도시기금에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서 임대 목적에서 공급한다 해서 임차가 붙는 이유는 기준주택 전세 임대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공공준주택의 면적은요, 주거기본법상의 최저 주거기준 가운데서 1인 가구 최소 면적이죠. 요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14제곱미터 이상이죠. 만족을 해야 된다 하면서 다음에 것을 말한다 해서 주택법령상의 시행령 2조 2에서 1호부터 3호가 뭐냐면 준주택 가운데서 1, 2, 3 말입니다. 이것은요,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기숙사,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가 다 85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독립주거 형태 1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시설상 쓰면 됩니다. 그런데 또 4번 보시면, 2번 보시면, 어딥니까? 요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 오피스텔로서 다음에 요건을 다 갖춘 것을 말하는데, 공공에서는요, 민간 오피스텔, 민간 임대에서의 오피스텔은요, 120입니다. 하지만 공공 임대는 85 이하죠. 똑같이 다 면적은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해서 이제 5번 지문이 X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민간 임대로서는 120 이하까지 가능하고 공공 임대는 85까지만 가능하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공주택 사업의 종류가 보시면 총 5가지가 있죠.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건설 사업, 매입 사업, 관리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죠. 그래서 공공주택 임대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주택 사업에는 이 용어 정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5번 문제부터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어려운 사항들인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